안녕하세요, 가온파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들어올 때부터 대문이 범상치 않습니다. 지금 주변에서 이게 랜드마크 주택이 됐을 것 같아요. 이거 카페처럼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주택 규모가 큰데 입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이제 2년이 지나고 2022년에 6월 말에 입주한 것 같거든요. 벌써 이제 2년이 완전히 지나갔고 이제 3년 차가 네네 3년이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. 강화도에는 특별하게 이렇게 오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? 강화도는 사실 저희 남편의 고향이에요. 남편이 중학교까지 여기서 졸업을 했고 사실은 근데 여기 들어와 올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는데 자기 계획된 대로 딱 되는 게 아니고요. 생각대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근데 생각대로 안 된 이 상황이 지금 너무 좋습니다. 근데 오다 보니까 특이하게 저는 잘못 왔나 싶었어요. 바로 앞에 군부대 입구랑 땅을 같이 쓰시더라고요, 도로를. 사실 이 집터가 저희 할아버님, 시할아버님부터 아버님, 그다음 저희 3대째가 지금 살고 있고 부대가 저희 할아버님 사시고 아버님 사셨을 1980년대에 부대가 들어서서 저희 땅 일부가 사실 부대에 들어가 있어요.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부대가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도 늘 볼 수 있고 밤에 은은한 조명이 저 뒤에서 이렇게 숲 쪽에서 나와요. 그래서 되게 더 오히려 안정적인 것 같고 마음도 더 편안하고. 그러면 혹시 갑자기 이제 궁금한 게 생겼는데 부대랑 같이 옆에 있으면은 주택 지을 때 인허가 조건에 좀 까다로운 게 좀 있다 그러는데 뭐 지으면서 불편한 거 없으셨어요? 그런 거 없었고요. 저희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집을 철거하고 새로 지은 거잖아요. 사실 저희가 한 50년 된 기와집을 허물고 이 집을 새로 지은 거거든요. 기존에 있던 집을 철거하고 지었기 때문인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인허가 때문에 어려운 거는 한 번도 겪은 적이 없어요. 제가 한글주택을 알고서 노출 콘크리트 공법으로 이제 한글주택이 많이 짓다 보니까 한글주택 이러면은 노출 콘크리트가 생각이 나긴 하는데요. 네. 한글주택이랑 건축 계약을 하시게 된 계기가 특별하게 있으세요? 저희는 사실은 아파트에서 살았고 또 서로 직장 생활하고 또 자영업을 하고 이러면서 시골에 와서 살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어요. 근데 이제 10년 전에 저희 친정 오빠가 집을 짓겠다고 하니까 저희 남편이 좀 도움을 주고 이러려고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이러는 걸 해가지고 그때 처음 남편이 한글주택을 보게 됐대요. 그리고 이런저런 건축 회사도 보게 되고 그때 또 노출 콘크리트에서 관심을 갖고 이러다가 저희는 정말 전혀 집질 생각을 안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또 상황이 달라져서 짓게 되었는데 남편이 되게 멋있고 중후하고 이거 한글주택의 후기나 이런 걸 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저보고 계약하러 가자고 하더라고요. 집을 이제 짓겠다고 마음 먹고 나서 사실 저희 가자마자 그날 바로 계약했어요. 미리 남편분께서 어떻게 네. 보면 또 충분히 서칭하면서 네. 확신이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. 들었고 유튜브에서 항상 이런 걸 많이 들었대요. 집은 아는 사람, 이웃집 아저씨한테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. 그래도 좀 믿음이 가고 또 뭐 이런저런 평도 좋고 또 건축 과정도 이렇게 딱 보고 하니까 남편 마음에는 참 들었나 봐요. 어쨌든 인연이 되려니까. 그러면 여기 진입하면서 노출 콘크리트 주택을 딱 보면서 정말 오랜만에 예전에 파주 쪽에서 좀 덜어 보기는 했습니다만 주택으로 이렇게 지어놓은 거를 정말 오랜만에 보거든요. 근데 일반인 입장에서 노출 콘크리트 주택으로 딱 외장 마감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뭐 특별하게 그렇게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? 제가 2018년에 일본을 나오시마섬을 여행하게 됐고 거기에서 몇몇 미술관들이 노출 콘크리트인데 굉장히 중후하게 작품들을 전시해 놓고 있는 걸 봤는데 그때는 그게 노출 콘크리트인지 뭔지 이런 생각 자체도 안 했어요.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게 노출 콘크리트였고 남편이 이제 집을 선택할 때 노출 콘크리트로 짓겠다는 거예요. 그리고 남편이 항상 이런 말을 해요. 우리 남편은 기와집에서 살아봤던 사람이고 그다음에 그 기와집이 물론 우리 전통으로 내려오는 그런 아름다운 것도 있지만 또 불편함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다는 걸 안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미련이 일단 없었고 왜 시골 주택은 꼭 벽돌이어야 되고 목조여야 되고 뭐 그냥 아기자기만 하나 좀 열심히 사는 거 좀 이렇게 지어놓고 그 안에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 남편이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여자분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되게 좀 차갑게 느껴질 수는 있잖아요. 그런 걸로 반대는 하지 않으셨어요? 저는 아니에요. 왜냐면 제가 미술관에서 그때 일본 갔을 때 그 인상이 참 좋았고 또 노출 콘크리트라고 했고 노출 콘크리트를 봤어요. 제가 또 여기 책자도 있고 이러잖아요. 그래서 보니까 되게 멋지고 색다른 거예요. 그냥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사는 것도 좋지만 또 우리만의 그 독특함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짓고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뭐 그런 거에 대한 거부감은 없었고 겉에 차다고요. 제가 애정을 갖잖아요. 저것도 따뜻하게 느껴집니다. 네.
자, 근데 밖에서 보니까 예. 역시나 제가 이거 상업용 건물 아니야 라는 느낌이 살짝 들었던 게 이게 건물이 좀 크더라고요. 네. 이게 지금 지으실 때 뭐 1층, 2층 면적이랑 방 개수나 이런 것들 스펙이 어떻게 되는지. 저희가 여기 건축 면적이 아래층이 49점 얼마고 거의 50평이고 네, 2층이 25평에서 아마 총 75평 정도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. 저희가 사실 엘리베이터를 설치했습니다. 아. 저희가 영원히 젊지 않잖아요. 그리고 아버님 그러시더라고요. 제가 이 엘리베이터를 어떤 분이 들어서 어머 우리도 그럼 집 질 때 그냥 엘리베이터 하면 안 될까 했더니 남편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고 막 고민을 하고 어쨌든 아버님이 그래요. 나이가 75세가 넘고 80이 된 사람들은 2층을 전혀 올라가질 못한대요. 자식들이 왔다가도 올라가서 치울 수도 없을 만큼 무릎이나 이런 게 안 좋다고. 아버님인데도 비용 이런 걸 떠나서 그거 해야 돼?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리고 사실 제가 제안을 해서 어쨌든 하게 됐잖아요. 지금은 저희 남편이 제일 좋아합니다. 여기 이제 진행하실 때 그 내장재 인테리어 선택하실 때 마감재 같은 것들도 이제 선택을 사모님이 다 제가 했습니다. 한글주택 거기 사무실 가서 미팅하고 그래서 결정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하다가 사실은 뭐 벽지였잖아요. 사실 그죠? 근데 그런 것도 저희가 남편 대리석 벽에 살고 싶어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하세요. 했어요. 그냥 그렇게 해놓으니까 벽지 다시 뭐 묻어서 다시 갈 필요도 없고요. 저 만족스럽고 좋으니까 네. 뭔가를 진행할 때 제가 한글주택이랑 하면서 이렇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먼저 막 우리한테 이거로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. 저희가 이제 집을 짓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누가 얘기하면 그것도 괜찮대 하면 누구의 얘기를 듣고 여기 소장님이나 또 관계자 되신 분들 말씀드리면은 여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안내해 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안내해 주셨지 먼저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 계약은 이렇게 했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먼저 하시진 않으셨어요. 그런 게 참 더 믿음이 갔어요. 저는 하면서. 제가 지금 거실 들어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공간이 너무 멋지긴 한데요. 네. 사실 인터뷰를 하면 보통 앉아서 끝까지 다 진행을 하거든요. 근데 시청자분들께 예. 요 공간만 그냥 지금 앉아서 보여드리기에는 좀 아까운 것 같아서 네. 지금 사모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저기 주방도 직접 네. 이제 컨트롤해서 예. 그렇게 인테리어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. 주방에 잠깐 앉아갖고 네. 인터뷰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네,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.